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이입니다. 새로운 종목을 하나 좀 분석해 봤는데요. 네오팜이라고 화장품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를 이제 분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저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피부가 안 좋았는데, 이 네오팜의 제품을 와이프가 썼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이 제품이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주가 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제품이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고, 또 유튜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저평가 우량주인 것 같아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에서는 아토팜을 많이 썼어요.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 아토팜을 썼는데 정말 효과가 좋대요. 좋다 그러고, 이게 이제 경쟁 제품이 있거든요. 이 유한 캠벌리의 그린핑거가 있고, 뭐 제로투 세븐의 궁중 미책이 있는데, 와이프 말에 의하면 아토팜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리얼 베리어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대요. 리얼 베리어도 되게 좋고, 더마비도 썼대요. 근데 더마비는 자기는 이게 외국 제품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산이 아니고 저기 수입 제품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전부 다 아토피랑 연관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우수해서 굉장히 잘 썼다라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제품이 우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로이드는 요거는 약간 의약품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손실보험인가? 그거에 해당이 돼서 손실보험을 적용을 받으면 한 10%만 내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로이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제로이드를 산 다음에 중고장터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도 이제 10분의 1 가격에 사니까 이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이드를 한 개밖에 못 사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사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 매출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매출액이 감소하게 돼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로이드의 그 중량을 증가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는 하나에 100mg을 팔던 거를 뭐 200mg이나 300mg으로 이제 그 중량을 증가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고요. 일단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제 와이프가 굉장히 극찬한 제품이다. 일단은 주요 제품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토팜, 리얼베리어, 더마비, 제로이드 이렇게 있고요. 뭐 이제 그 근거는 실제로 와이프가 썼고 아들 때문에 압도적으로 제품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그동안은 국내 시장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아토팜은 미국, 리얼베리어는 일본, 제로이드는 뭐 중국하고 MOU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 쪽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좀 찾았다. 그리고 이제 제로이드 리스크도 중량 증가로서 이제 해소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25% 정도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대신 주가도 싸요. 퍼가 10 미만으로 싸고요. 24년도에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주식이다. 진짜 저평가 우량주고, 리스크는 모회사가 이제 이츠스킨하고 이츠한불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음성 공장을 양수 계약했는데, 요 가동률을 분석해 보니까 그 실적이 안 좋은 이츠한불 자산을 좀 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 보면 이 회사의 가동률을 좀 보니까 아이고, 제가 가동률 봤는데, 잠깐만요. 가동률이 그때 보니까, 예, 가동률이
47.2, 37.3, 예, 현재 가동률이 낮아요. 그런데도 추가 증설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47.2라고 해도 1년치니까, 9개월치니까, 예를 들면, 47.2면, 나누기 0.75, 예, 그쵸. 이렇게 가고, 37.3이면, 예, 나누기 0.75. 왜냐면 이게 3분기 기준이에요. 그래도 63%, 50%니까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떠하는 듯한 느낌은 든다. 뭐 이런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일단 리스크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쟁사도 있어요. 일리운이라든가 그린핑거, 공주미첼, 아토팜, 더마비다 뭐 라이벌 제품들은 있긴 있습니다. 독점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고 해서 일단은 뭐 음성 공장을 170억 원인가 해서 이제 생산 시설을 증량시켰지만 그게 진짜 생산량이 급증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보시면 이 영업이익률만 볼게요. 영업이익률이 26.83, 25.51, 25.21, 26.16. 훌륭합니다, 진짜. 예, 정말 훌륭하고, 이 정도면 뭐 완전히 탑급이다. 예, 다른 회사 영업이익률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좋은 영업이익률이고, 예, 뭐 정말 거의 영업이익률은 최강이다. 예, 25%대, 화장품 25%대가 없죠. 예, 저런 영업이익률 없습니다. 이게 뭐 IT 업체도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적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주가가 그동안 보면 계속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못 올랐어요. 사실. 예, 오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 한번 실적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지금 최근 5개년치 실적을 한번 예상하고 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제품 판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출, 홈쇼핑인데 홈쇼핑은 의미가 없고요.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 수출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비중이 보면 오프라인이 일단 많아요. 오프라인이 최근 뭐 올리브영 같은 뭐 H&B인가요? 뭐 여기서 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도 많고요. 근데 수출이 증가율로 따지면 수출이 압도적입니다. 수출이 압도적이라서 그동안 내수 시장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뭐, 예, 조금 내수 시장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예를 들면요, 한번 볼게요. 이 수출 비중이, 이게 20년도만 해도, 예, 7%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 19.4%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좋다. 수출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이다. 제품으로 보면, 한번 보시죠. 이 제품으로 보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사실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잘 보시면, 한번 보시죠. 하프팜하고 이제 제로이드인데, 제로이드 같은 경우가 22년 이제 참 힘들었거든요. 매출액이 거의 이제 조금 감소했죠. 예, 매출액이 살짝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2년이 굉장히 힘든 한 해였거든요. 21년만 해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 22년 감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네오팜한테. 근데 그 감소했던 주된 원인이 역시 제로이드가 있어요. 제로이드가 13%나 감소했어요. 이게 실손보험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 개 사던 걸 한 개밖에 못 사게 하니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급감을 했던 것이 엄청난 타격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증량으로서 해결을 했다. 예,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2년은 이 회사한테는 조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제로이드고, 근데 아토팜도 늘지를 못했어요. 아토팜이 늘지 못했는데 23년에 늘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미국발 수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발 수출이 증가로 인해서
결국 아토팜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네. 이 수출 증가 이렇게 되고, 잘 보면, 리얼베리어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리얼베리어도 22년에 힘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했죠. 일본반 수출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즉, 일본, 미국 수출, 미국, 러시아로 여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쪽을 극복하고, 이래서 이게 지금 극적으로 지금 아주, 예, 좀 좋아졌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때가 파란색이었죠.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좋아졌다. 아이고, 제로이드가 아니고, 이제, 예. 제로이드는 실손보험, 이게 그러니까 그 제품의 중량을 증가하면서 해소를 했고, 예, 그렇게 늘었고, 반면에, 아토팜은 미국 수출로 증가를 했고, 예, 미국 수출로 해결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그리고 리얼베리어는 일본 수출로 좀 해소를 했고, 예,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 이런 극복 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은 어떻게 보면 도약이 한 해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좀 힘들었던 시기를 넘어섰고요. 그럼 다시 한번 매출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이게 회사가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잘 보시면 지금 22년도는 뭐 안 좋았어요. 보다시피 다 감소를 해서 매출이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감소했기 때문에 힘든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었고 23년은 그걸 회복했어요. 다 회복을 했고 좋았던 21년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아주 좋았는데 사실 주가를 보면 21년이나 23년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좋았던 주가 즉 21년도에 제일 안 좋았던 이제 마지막에 24,800원인데 23년에 올라가지고 25,85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 증가했고, 뭐, 매출액도 10% 정도 증가했는데, 10% 이상 증가했는데, 주가는 별 차이 없다. 이제 조금 증가한 거죠. 그래서 그 주가 증가만큼은 잘 반영을 못 해준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증가한 것만큼 주가는 못 올랐다. 못 올랐다, 못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2년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23년에 만회를 했고요. 요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고 24년도 계속 지금 예상치로는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토팜도 그대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리얼베리어도 일본 수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제로이드도 역시 증가하고 다 지금 뭐 장밋빛 미래예요. 근데 이렇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여튼간 하지만 일단은 이 23년도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 예. 뭔가 수출로서 활로를 뚫었고, 그 다음에 제로이들은 증량으로 이제 제품 증량 증가로 활로를 뚫었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재밌는 게, 계절별로 이 매출 영업이익이 좀 틀려요. 기본적으로 4분기가 엄청 좋습니다. 예, 4분기가 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3분기가 최악이에요. 3분기가 제일 안 좋아요. 이 회사는. 2분기도 썩 좋은 편은 아니고 1분기는 보면 4분기의 흐름을 받아서 그런지 뭐 나쁘지는 않아요. 1분기도 좋아요. 근데 이 회사는 보면 보세요. 종업이익이 이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보다시피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4분기 때 뻥튀기 하는 스타일이군요. 예.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보면요. 이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1, 2분기 때 좋다가 3분기 때 다 폭망해요. 주가가. 예. 1, 2분기 때 그나마 낮다가 폭망합니다. 예. 이건 좀 약간 이런 형태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 굳이 얘기하면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1분기 정도가 찬스일 수도 있다. 현재 지금 28,800원. 사실 높은 가격이에요. 이거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 때 뭐 3만원 언저리로 가고, 그게 잘하면 2분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3분기 때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 이건 항상 계절적 요인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되게 좋은 회사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계절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네오팜은 현재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완전히 좋아요. 24,000원부터 28,000원까지 거의 15% 이상 올랐거든요. 최근 연말부터 해가지고. 예. 1월 달에 꺾일 줄 알았는데 안 꺾이고 더 갑니다, 지금. 예, 1월 달에 예, 오히려 더 신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꺾이지 않고 28,800원까지 지금 계속 뚫고 가는데, 지금 뭐 연기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인 다 사요 지금. 네, 기관도 사고 외인도 사고 이제 골고루 사고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아서 이렇게 그냥 뚫고 올라갈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겁나요. 네, 조금 겁이 나고 그 다음에 설날까지 지수가 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떨어지면서 안정을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한번 숨주기, 그러니까 숨을 좀 돌려주고 다시 좀 숨죽여주고 이게 약간 조금 숨이 좀 죽으면 다시 그때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예, 지금 보면 올라섰죠. 올라섰는데 예, 조금 되게 매력적인 회사는 맞는데 조금만 좀 늘렸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프리카 TV 후속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오팜 저평가 우량주 하여튼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